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고 담당하는 생명과학 정명성 강사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양재고가 새롭게 많이 변하고 있죠. 일단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변화가 좀 생겼는데, 최근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만 해도 3년 동안 집중이수제로 과학이 1학기, 2학기와 나뉘어져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과학이 끝나는 걸로. 그래서 대부분 1학기 때는 이제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생명과학하고 물리를 배우는 이 커리큘럼이 3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두 다 이제 물화생지 영역에서 4과목을 선택하든 아니면 3과목을 선택하든 그렇게 1년 동안 진행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일단은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 2학년 때 알아서 고3 때 과탐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1학기 때 공부를 하면 사실 다 까먹거든요, 그 과학 부분을. 근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은 사라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양재고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치대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진로가, 그 다음에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화학하고 물리는 학생들의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죠. 물리 파트 같은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물론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았다면, 수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인원수가 달라졌을 텐데, 생명과학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160명 정도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1학년 때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1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이렇게 선택 인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1등급 인원이 대폭으로 축소가 돼요. 지금 물리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정도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은 160명 정도로 선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는 10명이 1등급을 가져갔지만 2학년 때는 6명이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가 줄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던 인원이에요. 그 인원들을 1등급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이 6명 중에서 4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1등급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연락이 오고,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연락이 오고, 잘 따라온 학생들일수록 당연히 이제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일단 양재고 2학년, 그 생명과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명과학은 선생님께서 이제 2명의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한 분의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 집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 분은 굉장히 수능형의 문제를 깔끔하게 잘 내십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도 수능 스타일로 다 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형 문제 있죠. 이 지역형 문제는 굉장히 꼼꼼한 학생일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암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정독하고 프린트도 더 정독하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모두 다 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2020년도에 이 수능형에 출제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 유형으로만 내셨어요. 그래서 26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이제 20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를 같이 내시게 되고요. 시간이 또 만만치 않게끔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유형이 변화되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이제 3월 달에 가봐야지만 좀 알 것 같고요. 그 생명과학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점자를 내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은 만점자가 1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객관식일 때는 그래도 만점자가 한 6명 정도, 많게는 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만점자가 1명도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명과학은요, 약간 말장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전 문제 정말 킬러 파트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점을 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또 그러니까 변별력이 생겨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만점자는 전혀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 킬러 문제는 무조건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수능 특강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수능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수능 문제 유형들을 완벽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점수 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작년 기말 시험이었죠. 이때가 이제 유전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파트였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엄청 부족했고 심지어 그 뒤에 있는 문제 마지막 페이지 다 못 풀고 나오는 애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왔다는 건 난이도가 엄청 올랐구나.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은 이제 집중이셨으니까 한 과목당 이제 35분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됐든 뭐 지구과학이 됐든 물리가 됐든 그럼 35분 안에 저희가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생명과학이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12문제가 유전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9문제가 생태계 파트였고요. 나머지 4문제가 이제 앞에 방어작용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수능 문제를 푸는데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전 파트의 문제가 한 대략 7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인데 3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유전 문제는 12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렵게 출제가 된 유전 파트가 대략적으로 7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역대급 난이도였던 게 이제 작년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비를 완벽하게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쪽 파트는. 그런데 이제 쉬운 단원이라고 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또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1, 2단원 쉬운 파트는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암기한 학생일수록 다 맞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적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모두 고르시오 문제 유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서술형으로 5개, 6개, 뭐 많게는 7개까지 이 지문을 주고요. 거기서 맞는 게 몇 개인지를 고르시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5개 모두 다 맞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헷갈리죠. 모두 고르시오인데 하나밖에 안 맞으니까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도 답을 체크하게 되는. 근데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페이크를 주니까 그래서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명과학 문제를 잘 내십니다. 난이도를 엄청 잘 어렵게도 내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도 잘 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 맞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생명과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모두 다 그림이나 그래프 자료는 무조건 나오고요. 자료 해석 능력은 필수입니다. 일단 이제 생명과학은 5개의 큰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 2단원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2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디를 구분해서 가실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3월달 가서 더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부분을 나가시고 유전으로 이제 자르실지 아니면 여기까지를 자르실지 3단원 부분으로 나가실지 그거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진도 나가는 대로 진도에 맞춰서 중간고사 대비를 할 건데 교과서, 프린트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린트로 주로 많이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교과서로도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졸지 말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필기해 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 생명과학이 이제 왜 어려워졌느냐 이제 생명과학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명과학은요 물론 이제 이해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해 놓고 어려운 문제에다가 그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한 문제당 푸는데 30초 미만으로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뒤편에 가서 우리 어려운 고난이도 킬러 파트의 문제들은 우리가 한 3분, 한 3, 4분 그 안에 풀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암기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런데 왜 더 어려워졌느냐면 굉장히 논리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냥 가계도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계도 그림만 옛날엔 딸랑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 사고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본인이 문제를 풀고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2학년 1년 동안 쭉 모두가 경험을 하면 고3 때 완전 폭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 게 많이 단축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만 나중에 수능에서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학년 때 이제 1년 커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수능으로 선택할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1년 먼저 수능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3 때도 점수가 나와요. 지금 과탐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재수생들 또는 뭐 고3 수험생들 모두 다 과탐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난이도가 올라간 것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2학년 때 완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양재고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서 이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고요. 간혹가다 여기 있는 보기 지문들이 지역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 때문에 틀리는 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3단원에서 킬러 파트로 나오는 그 근수축 문제입니다. 요새는 근수축도 약간 수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근수축 수능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많이 했다면 어느 정도는 다 맞출 수 있는 킬러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바로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예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놓쳤다면 몇 개가 맞는지 굉장히 긴가민가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도출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런 문제를요, 쉬운 파트에서 1, 2단원에서 많이 내시고 한 중간고사 때는 한 2문제를 내셨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자극전도의 킬러 파트입니다. 지금 한 문제의 길이가 엄청 기신 거 보이시죠? 되게 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생명과학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엄청 머리 아프죠.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수능 킬러 문제들은 무조건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어떤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전형적인 문제로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양재고에서 여기 지금 이게 5단원 생태계 파트거든요. 근데 생태계 파트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또 계산 문제를 내셨어요. 원래는 계산 문제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유전 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서술형 문제에서 여기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또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전 문제 푸느라도 또 시간이 부족한데 또 여기서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유형도 당연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유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역대급 가장 어려웠던 문제 여기다 골라놓은 건데 당연히 배점도 되게 높아요. 이게 5.5점입니다. 그 양재고에서 5.5점짜리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5.5점 문제가
이렇게 긴 문제 유형으로 이 조건들이에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계도로 분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수능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 유형들을 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고요. 내신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수능 문제 유형을 모두 다 풀지 않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점수를 맞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의 수업 방식은 뭐니 해도 과학은 개념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지 않으면 원리를 응용한 고난이도 문제들은 풀어낼 수가 없고요. 쉬운 문제의 지엽적인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념이 필수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는지는 테스트를 꼭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은 OX 문제와 단답형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괄호 넣기 유형으로 어떤 답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아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생명과학에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OX 문제와 단답형의 문제들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난이도가 쉽죠.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학생이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점점 순차적으로 객관식 문제 유형도 봅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수능 문제 유형이에요. 그게 이제 고2 모의고사 기출이 될 수도 있고 고3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능 문제 유형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모든 시중에 있는 문제들 다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최근 5개년 동안의 수능 특강 문제들 다 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능 특강 출제 집필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수능 문제 유형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모두 다 접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념 테스트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 유형의 고난이도 테스트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끝나고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내신 기출 문제 당연히 풉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보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2, 고3 문제 유형들은 당연히 다 접하고, 수능 기출 문제 유형들도 당연히 접합니다. 제가 이제 과제물을 낼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내신형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걸 과제물로 매주마다 내보내는데, 그 한 문제당,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문제가 대부분 다 150문제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내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서 문제 푸는 것을 연습하도록 시킵니다. 저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푸는 연습과 같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결과들은 모두 다 어머니께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나와요.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의 평균, 그리고 본인의 위치,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주로 많이 틀리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난이도 문제들은 무조건 대비 당연히 하지만 오히려 또 쉬운 문제를 틀려서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게끔 평상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수업은 일단 일요일날 오전 수업이에요. 그래서 3월 13일날 개강을 하는데 총 6번의 수업과 그리고 한 번의 직전 대비 진행합니다. 교과서, 프린트 다 제가 걷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답형에 해당하는 거, 프린트 문제들에 해당하는 괄호 넣기 유형으로 다 시험 봅니다.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제가 다 챙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점수가 나쁘면 이 뒤에 조금 남아서 해야 됩니다. 테스트도 당연히 봐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남아서 질문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학년 때 자기가 선택하는, 앞으로 내가 고3 때 선택하는 과목에 대한 집중적 있게 완전 몰입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고3 때 좋은 점수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공부하는 습관 들일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